플러스 146만원. 그래서 이런 수익금에 현혹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수익률, 증감률 퍼센트로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수익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변동폭, MDD거든요. 변동폭이 낮다면 우리는 큰 돈을 투자할 수 있고, 그러면 수익률이 작아도 수익금이 커지겠죠. 개인적으로 비트코인 적립식으로 모아간다? 저는 반대합니다. 비트코인 변동성도 크거든요. 왜냐하면 오르는 자산은 오르는 경향이 강합니다. 떨어지는 건 계속 떨어져요. 왜일까요? 안녕하세요, 개만다입니다. 저는 퀀트 전략을 만들어서 파이썬 자동매 보스로 구현을 직접 한 다음에 모든 자산, 주식, 코인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매일매일 계좌 공개를 하고 백테스팅 성과를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제 개만화 블로그에 오시면 개만화 투자 실험실이라고 해서 제가 직접 투자하고 있거나 아니면 괜찮아 보이거나 아니면 실험이 필요한 전략들을 매일매일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개만화 블로그 오셔가지고 개만화 투자 실험실을 체크하시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만화 블로그 오시면 개만화 투자 실험실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자동매매 전략을 체크를 하고 있고요. 월화수목금토일 마치 웹툰처럼 요일별로 전략을 선정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계좌 공개도 함께 하고 있고요. 여기 제목에 뭐 플러스 47만원, 플러스 1.05%, 마이너스 111만원, 손해본 거죠? 마이너스 5.4%, 플러스 146만원, 플러스 3.24%. 이거는 일주일간의 성과예요. 즉 일주일 전에 계좌 총평가 금액이랑 현재 계좌의 평가 금액을 비교해서 계속 트래킹을 하고 있다. 그래야지 이 실제 계좌, 제가 투자하고 있는 자동매매 계좌들이 괜찮게 수익을 내고 있는지, 방어력은 좋은지, 즉 변동폭이 작은지, MDD라고 해서 최대 낙폭 있잖아요. 그쵸? 고점 대비 낙폭, 얼마나 손실폭이 컸냐, 이것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일주일마다 지금 체크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 들어가 보시면 중요한 내용이 있죠. 뭐냐? 개만화 투자 실험실 안내, 미래 보장 불가. 현재까지 운영 결과가 긍정적이라 할지라도 지금 막 수익이 잘 나고 있잖아요. 플러스 146만원, 일주일 만에 지금 3.24%를 먹은 건데, 이게 과거의 실적일 뿐이죠. 지금 보는 시점에서는. 그리고 이게 미래에도 괜찮게 수익이 난다는 보장은 있다 없다? 전혀 없다. 절대 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수익뿐만 아니라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계속 기록을 할 거예요. 왜? 일주일마다 계속 계좌의 그 변화를 기록을 할 거니까요. 그래서 보시면 손실 난 게, 크게 난 게 여기 있죠. 비썸 자동매매 코인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111만원, 마이너스 5.4%의 손실을 일주일 만에 기록을 했더라. 그리고 투자 위험. 당연하지만 투자는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죠. 그래서 제 컨텐츠를 참고해서 혹은 제 개만화 파이썬 자동매매를 공부하셔가지고 파이썬 자동매매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제가 여러 전략들을 예시로 만들어 놓은 것을 다 구현을 해놔서 그런 보트를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만의 포트폴리오, 여러분들만의 전략을 쉽게 자동매매할 수 있게, 사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실용적이다. 자동매매로 내가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개만화 파이썬 자동매매가 정답이죠. 네, 그것은 제 개만화 블로그 공지사항에 보시면 여러 후기들이 있으니까 체크를 해보시면 되는데, 모든 투자 결정과 책임은 당연히 여러분 본인에게 있어요.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종목 추천, 전략 추천하지 않고 당연하게도 뭐 손실 보전, 수익 보장 이런 거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얘기하는 순간 뭐예요? 사기꾼이죠. 여러분들 가끔 유튜브 광고를 보면 뭐 손실이 났는데 뭐 뭘 만나고 달라졌습니다. 손실 수익 보장이 됩니다. 뭐 손실 보전됩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건 완전 사기꾼이다. 사기다. 이건 완전 사기다라고 인지하시면 돼요. 거기 당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문제겠죠? 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보시면 이 수익금보다 중요한 게 뭐냐? 이 수익률이에요. 수익률. 즉 계좌의 증감을 퍼센트로 나타낸 거. 사실 내가 146만원 번 거 되게 큰 돈을 번 것 같지만 수익률이 얼만데 이게 더 중요하겠죠. 그쵸? 내가 투자 원금이 100억이야. 근데 일주일 만에 146만원 벌었으면 투자 수익률이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적은 거예요. 그거는 의미 없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 콘텐츠나 어떤 강의를 선택하실 때 저 한 달에 1000만원 벌어요. 이 투자로. 여러분도 해보세요. 이랬을 때 금액에 매몰되면 안 돼요. 1000만원? 투자 원금이 얼만데? 이걸 알아야죠. 투자 원금이 100억이야. 근데 1000만원 벌었대. 그게 그러면 의미 있는 전략이에요? 아니죠. 그래서 이런 수익금에 현혹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수익률, 증감률 퍼센트로 나타내고 있다. 이 점 참고로 알아주시고, 그리고 수익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변동폭, MDD거든요. 고통의 구간. 이게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낮을수록.
제가 얼마 전에 클래스 101에서 추석을 맞아서 라이브 특강을 했었거든요. 라이브 특강. 거기서 나온 내용을 한번 살짝 더 보여드릴게요. 보통 높은 기대 수익률은 코인이 제일 크죠. 아시다시피 코인은 뭐 팍 이렇게 오르니까. 뭐 레버리지 쓰면은 더 많이 벌 수도 있죠. 물론 얼마 전에 레버리지 쓴 사람들이 대규모 청산 사태가 있어가지고 뭐 난리가 났긴 했지만 어찌됐든 기대 수익률은 코인이 가장 높고 중간이 주식이고 그다음 부동산이란 말이에요. 근데 잘 찾아보면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버신 분들, 돈을 잘 버신 분들은 많은데 주식 코인으로 많은 돈을 버신 분들은 찾기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죠. 물론 있겠지만. 왜 그럴까요? 부동산은 변동성이 낮기 때문이에요. 제일 낮죠. 변동폭이 낮잖아요. 부동산이 지금 요새 많이 오르긴 했지만 부동산이 단기간 내에 100% 200% 오르지 않잖아요. 변동폭이 낮더라. 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이 갑자기 막 반토막 나지 않잖아요. 변동성이 낮으니까 어때요? 큰 돈을 투자할 수 있죠. 코인은 어때요? 변동폭이 막 이렇잖아. 위험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큰 돈을 투자할 수 있어요? 큰 돈 투자 못 하죠. 위험하니까. 근데 부동산은 이렇게 움직이니까. 어때요? 큰 돈 투자할 수 있죠. 그러면 수익률이 낮아도 MDD, 즉 변동폭이 낮으면 최대 낙폭, 내가 감당해야 했던 그 고통의 변동폭이 낮다면 우리는 큰 돈을 투자할 수 있고 그러면 수익률이 작아도 수익금이 커지겠죠. 이게 투자의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투자 전략 만들거나 어디에 투자를 할 때 수익률에 매몰되면 안 된다. 아까 제가 말했어요. 수익금보다는 수익률이 중요하고 수익률보다는 뭐가 중요하다? 이 변동폭 MDD가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게 낮아야 큰 돈을 투자할 수 있고 그러면 수익률이 작아도 수익금이 커지니까. 우리는 결국 투자를 왜 해요? 돈을 벌기 위해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수익금이 크기 위해. 그쵸? 그러면 큰 돈을 투자할 수 있어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변동폭을 낮추면 됩니다. MDD를 낮추면 돼요. 그래서 제가 MDD를 낮추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개마나 투자 실험실에서 제가 일부 계좌를 공개하고 있는데 공개하고 있는 계좌 금액을 보시면 여기 지금 4,600만 원 이상 투자하고 있죠? 그쵸? 4,600 투자하고 있고 이게 지금 수요일에 공개하는 계좌고 자, 일요일 가볼게요. 일요일도 5,700만 원 정도를 투자하고 있어요. 그 합하면 벌써 1억이죠? 그쵸? 합하면 1억이에요. 자, 미국 주식, 직투 계좌. 여기도 보시면 5,900 정도 투자하고 있죠? 5,900? 그러면 거의 1억 5천, 거의 1억 6천을 제가 투자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과거에 저였으면 이렇게 큰 돈을 주식에 투자 못하죠. 근데 왜 이렇게 투자하고 있을까요? 백테스팅을 해서 안정적인 투자 전략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 자산 배분, 그 퀀트 전략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볼게요. 자, 안정적인 우상향 그래프를 그려주고 있고 MDD가 낮잖아요. 보시면 연복리 수익률이 21%인데 MDD가 마이너스 7%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큰 돈을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큰 돈을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코인 뭐 사기 아니야. 너무 위험하잖아. 그쵸? 변동폭이 높으니까 그대로 투자했다가는 골로 갈 수 있죠. 개인적으로 비트코인 적립식으로 모아간다? 저는 반대합니다. 비트코인 변동성도 크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 그럼? 투자 전략을 만들어서 거기에 투자를 하는 게 맞죠. 그렇지 않아요? 자, 코인도 볼게요. 코인도 이런 전략을 만들어서 우상하고 있죠, 우상향? 22년 코인 하락장 기억하세요? 코인 투자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때 이 전략은 이렇게 방어했단 말이에요. 오히려 조금씩 위로 상승하고 있죠. 그래서 연복리 95%에 MD들은 마이너스 12% 수준으로 웬만한 주식 자사배분 전략보다 더 안전한 거죠. 근데 수익률은 훨씬 높아. 그럼 코인에 투자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뭐 알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알트코인도 이렇게 포트폴리오 구성한 다음에 물론 추세 추종 전략이라는 걸 접목을 시켜야 돼요. 추세 추종 전략. 이거는 뒤에서 살짝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 알트코인 전략도 연복리가 173%. 그런데 MDD가 어때요? MDD가 고작 10%밖에 안 된다. 이거 웬만한 주식 투자 변동성보다 훨씬 낮은 수치죠. 네. 이렇게 안전하니까 제가 코인에도 꽤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 4,300 투자하고 있죠? 지금 200만 원 추가해서 4,500 투자하고 있고 업비트에서만 빗썸에서도 거의 2,000 가까이 투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코인은 바이낸스 계좌도 있으니까 이거 다 합치면 얼추 또 1억이 돼요. 그러면 야 코인에 1억을 투자한다고? 물론 1억이란 돈이 어떤 분에겐 되게 큰 돈일 수 있고 어떤 분에겐 고작 그거밖에 안 되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저한테 되게 큰 돈이거든요. 근데 그 1억을 코인 투자에 때려 박는다?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아까 그래프 봤잖아요. 그래프. 이런 전략 만들어서 투자를 하면 큰돈을 넣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거예요. 그리고 이 추세추종 개념을 넣어야 되는데 이게 수시로 사고 팔거든요. 근데 사람은 수시로 사고 파는 걸 못하죠. 그래서 파이썬 자동 내 봇을 만들어서
제가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추세 추종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 보통 투자의 큰 두 축은 가치 투자가 있고 추세 추종 투자가 있는데, 가치 투자는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투자예요. 흔히 아는 투자. 이렇게 떨어졌어. 그러면 싸니까 사자. 그리고 오르면 팔자. 즉, 내가 이 빨간색 가치선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가치보다 떨어진 종목을 찾아서, 혹은 뭐 지수를 찾아서 이때 들어가면 돈을 벌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사는 거. 그래서 이 사이, 이 안전 마진을 확보하는 게 가치 투자의 핵심이자 거의 전부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과연 네가 이 가치를 제대로 알 수 있어? 라는 거죠. 이 가치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식 같은 경우는 종목 공부해야겠죠. 관련된 산업, 섹터, 이 종목의 또 영업이익률, ROE, PBR, 뭐 PER 많잖아요. 이런 재무지표 혹은 뭐 기술적 지표, RSI가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현재 가치를 파악한 다음에 매매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걸 네가 잘할 수 있을까? 과연 초보자가? 이런 전문가들도 틀리는 마당에, 자,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엔비디아를 언제 매도했느냐, 투자 전문가들이 다 저점에 매도했단 말이에요. 나름 뭐 이유가 있어서 매도를 했겠지만 전문가도 틀리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열심히 거시경제 공부하고 경제뉴스 매일 보고 종목 공부하고 이거 한다고 해서 뭐 수익률이 더 나아질까? 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가치를 알았어. 그래, 좋아. 근데 여러분들이 가치를 아는 것을 시장에서 알아주느냐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시장 플레이어들이 가치를 알아서 가격을 들어 올려야 되는데, 이 시장 플레이어들이 언제 이 가치를 알아줄지, 이 종목에, 이건 또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가치 투자는 전 하지 않습니다. 특히 개별 종목에는 아예 하지 않죠. 아예. 그래서 주식 투자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자꾸 이런 걸 공부시켜요. 매일 경제신문 보래. 뭐 보는 거 좋죠. 당연히 경제신문을 매일 봐가지고 거대한 거시경제 흐름을 파악하는 거는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뭐 대출을 받거나 이럴 때 내가 고정금리로 할지 변동금리로 할지 이게 정해지거든요. 내가 거시경제를 알고 있으면. 물론 중요하긴 한데, 내가 주식 투자로 돈을 벌고자 함에 있어서는 굳이 큰 도움이 될까? 라는 퀘스천이 붙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추세 추종 투자. 내가 빨간색 선 지웠어요. 나 가치 모른다. 가치 몰라. 그럼 어떻게 해? 떨어지면 팔아요. 그리고 오르면 삽니다. 끝. 이게 추세 추종 투자의 핵심이에요. 너무 심플하죠? 오르면 사고 떨어지면 판다. 그거예요. 그걸 반복했을 때 어때? 그래서 백테스트 아까 해본 거고, 백테스트 성과가 괜찮으면 네, 이대로 투자하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오르는 자산은 오르는 경향이 강합니다. 떨어지는 건 계속 떨어져요. 왜일까요? 투자의 주체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뭐 시스템 트레이딩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어찌됐든 주체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사람은 어때요? 악재가 뜨면 막 팔죠. 호재가 뜨면 막 삽니다. 쉽게 내동매매에 휩싸이기 때문에 그 추세가 생각보다 길게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코인 추세가 강하다고 알려져 있죠? 왜일까요? 코인은 24시간 장이 열려 있어요. 그럼 수시로 사고 팔 수 있겠죠. 악재가 떴어? 그럼 막 떨어지는 거예요. 막 파니까. 24시간 내내 팔 수 있으니까. 맞죠? 주식은 어때요? 주식은 주말에 장이 닫혀 있고 밤에 매매 못 하죠. 정규장에만 매매할 수 있고, 요즘엔 대체 거래소가 있어가지고 뭐 더 매매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긴 했지만 어찌됐든 코인보다는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동폭이 코인보다 낮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식은 그런 방어 장치들이 있으니까. 너무 많이 떨어지면 뭐 서킷 브레이커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부동산 어때요? 부동산은 수시로 사고 못 파니까 당연히 내동매매가 덜 하겠죠. 그래서 변동폭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투자를 코인이나 주식에 한다. 그럼 어떤 투자하는 게 맞아요? 추세를 따라가는 이 추세 추종 매매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추세 추종 매매가 제가 백테스팅한 거, 그리고 실제 투자하고 있는, 계좌 공개하고 있는 그런 전략들의 백테스팅 성과를 보시면, 자, 이 그래프.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투자하는 전략인데 마음 편한 투자는 아니에요. 분명. 왜? 보시면 이렇게 오를 땐 좋은데 횡보하는 구간이 있잖아요. 횡보 하락. 이게 거의 1년 가까이 되는 구간도 있어요. 그쵸? 거의 1년 가까이 그냥 하락만 한 거야. 근데 이 하락이라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사고 팔면서 이 손실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죠.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현금 쭉 유지했을 텐데 괜히 사가지고 오를 것 같아서 샀는데 떨어지니까 판 거야.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추세 추종은 오를 것 같으면 사고, 오르는 거 사고 떨어지면 판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MDD가 낮은데 이렇게 잦은 손실이 많다. 그래서 승률이 높은 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동으로 돌려야겠죠. 여기 승률 나오죠? 55%, 47%.
거의 절반이 다 손절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손절을 여러분들이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이 손절을 해야, 필수적으로 해야지 이 변동폭을 낮출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차트, 비트코인, 이더리움 차트 보세요. 막 이렇게 움직였어요. 22년에 반의 반토막 났단 말이에요. 반의 반토막. 사고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이 전략을 만들었다면, 그쵸? 21년부터 현재까지 막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막 올랐다가 막 이렇게 움직이고 떨어지기도 하고. 근데 앞으로도 그렇게 움직이겠죠. 그러면 이 전략도 계속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계속 우상향하지 않을까? 라는 판단을 내려볼 수 있고, 거기에 맞춰서 저는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 파이썬 자동매매 한다고 하면 넌 하고 있어? 이런 질문이 있어요. 넌 직접 하고 있니? 사기꾼아? 이런 얘기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개마나 블로그에서 개마나 투자 실험실을 만들어서 매일매일 제가 계좌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매일매일 백테스팅 성과를 공개를 하고 있고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제 계좌의 증감을 보시면서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자, 당연한 이야기지만 마지막으로 강조드릴게요. 제 모든 컨텐츠는 특정 종목 추천이나 투자 권유가 아니고요. 제작자인 저의 개인적인 견해일 뿐이고 교육용 컨텐츠고요. 제 파이썬 자동매매 컨텐츠는. 그리고 수익을 절대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손실 보전 이딴 거 어떻게 해. 네, 못해요. 투자 판단 및 실행은 전적으로 사용자의 책임이고, 또 제가 최근에 유사투자 자문업 신고를 했습니다. 유사투자 자문업 신고. 이게 뭐냐? 좀 더 합법적으로 제가 이 사업을 영위하고자, 사실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방어 차원에서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 자문업자다. 그래서 개별적인 투자 상담, 자금 운용이 불가능해요. 당연하겠죠. 그래서 저한테 혹시나 어떤 전략이 좋아요? 이 포트폴리오 어떻게 꾸리면 되나요? 종목 추천해주세요. 이런 거에 대한 답변을 제가 할 수가 없어요. 하는 순간 저는 철컹철컹 할 수 있거든요. 네. 오로지 기술적인 질문, 파이썬 전용의 보트를 세팅했는데 오류가 난다. 이거 어떻게 수정해야 되냐? 이거 버그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전략 만들려면 어떤 식으로 코딩을 해야 되죠? 이런 질문들은, 기술적인 질문들, 이런 것들에 대한 답변, 혹은 제 컨텐츠를 구매했는데 뭐 제 이메일로 오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답변은 당연히 다 해드리는데, 그게 아닌 투자 자문에 대한 이야기는, 질문은 받지도 않을 뿐더러 여러분이 하시더라도 제가 무시한다, 쌩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가볍게 개마나 투자 실험실을 소개하는 영상을 짧게 만들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 길어졌네요. 자, 앞으로도 이런 투자에 대한, 퀀트 투자에 대한, 시스템 트레이딩에 대한 컨텐츠가 궁금하신 분들은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